왜 우리 애는 마음을 닫을까요? 나는 그냥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멀어지기만 할까요? 많은 부모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잘 되라고 도와주고 걱정돼서 말했을 뿐인데 자식은 점점 마음을 닫고 어느새 연락도 뜸해지고 표현도 줄어들죠.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 달라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문득 떠오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주 바다의 바람처럼 조용히 속을 파고드는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드라마 속 애순과 관식은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마주 앉습니다. 사랑했지만 말하지 못했고, 고마웠지만 표현하지 못했고, 그리웠지만 자꾸 멀어졌던 두 사람. 그들의 엇갈림은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랑하기에 말하고 싶은 마음, 걱정돼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이 자식에게는 때론 간섭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자식이 잘된 부모는 어떤 사랑을 선택할까요? 제주 바다의 바람은 조용히 속을 파고듭니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는 그 바람처럼 말 없이 참아온 마음들 사이에 오래도록 쌓인 오해와 그리움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사랑했지만 말하지 못했고, 고마웠지만 표현하지 못했고, 보고 싶지만 괜히 멀어진 사람들. 드라마 속 두 주인공 애순과 관식이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마주 앉기까지. 그 사이에는 한마디만 더 했더라면, 한 걸음만 더 내딛었더라면 달라졌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오해가 쌓이는 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 엇갈려서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이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요. 자식이 잘된 부모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넘어져 보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믿고 기다릴게.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참 쉽지 않죠. 서울 마포구에 사는 60대 어머니 김정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희 씨는 아들 민우가 30살이 넘도록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하지 않는 걸 보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애들 연애도 안 하고 일에만 매달리고 이러다 혼자 사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되는 마음에 민우에게 넌지시 묻습니다. 요즘엔 누구 만나니? 괜찮은 사람 없어? 민우는 잠시 정적 끝에 짧게 답합니다.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정희 씨는 서운합니다. 아들이 무뚝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신이 너무 성급했는지. 그 순간부터 민우는 아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정희 씨는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남몰래 비교합니다. 영희는 딸이 외국계 회사 다니면서 결혼도 했대더라. 속으로 괜히 민우를 떠올리며 가슴이 쿡쿡 찔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이런 대사가 마음에 걸립니다. 내가 사랑해서 해준 말이 상대에게는 간섭일 수도 있어. 그 말이 가슴에 그대로 박힙니다. 나는 민우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한 건데 그 아이는 오히려 숨 막혔던 걸까. 그제야 정희 씨는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이제는 먼저 묻지 않기로 기다려보기로 마음먹습니다. 며칠 후 민우가 퇴근 후 말합니다. 엄마, 나 요즘 어떤 사람이랑 연락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정희 씨는 눈물이 핑 돕니다. 아, 이래서 기다리는 게 사랑이구나. 사실 자식이 자라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건 더 이상 부모의 손이 닿지 않아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일은 부모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어릴 때 해줬던 방식 그대로 사랑을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은 도움보다는 믿음을, 정답보다는 공감을 원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산에서 혼자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딸 지연.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연은 큰맘 먹고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손님도 없고 수입도 빠듯했습니다. 어머니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내가 대기업 다니라 했잖아. 그걸 왜 때려쳐? 결국 어느 날 지연에게 말하고 맙니다. 너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카페 같은 거 요즘 얼마나 힘든데. 그 말을 들은 지연은 한동안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읊조립니다. 난 그냥 잘 되길 바랐던 것뿐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지연은 결국 자리를 잡고 카페가 조금씩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엄마, 나 요즘 가게에 손님도 늘고 단골도 생겼어. 힘든데 재밌어.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다짐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랬구나라고 먼저 말하자.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묻자.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자. 이 두 이야기는 모두 결국 같은 결론을 말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덜 말하고 더 기다리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참아주는 것이, 기다려주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자식은 부모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애순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처럼 그렇게 그냥 곁에 있어주면 되는 거 아니오. 맞습니다. 부모는 자식 인생의 바람처럼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세게 불면 자식은 도망가고, 너무 없으면 외로워지고, 적당히 따뜻하게 곁에 머물다 가는 바람처럼 우리는 자식이 힘들어 보일 때 말하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한 발 물러서세요.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믿고 기다릴게. 언젠가 자식이 먼저 다가와. 엄마, 아빠 요즘 참 편해졌어요. 그 한마디를 건넬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그래, 나도 내가 편해지니까 참 좋아. 그게 바로 진짜 자식이 잘된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